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뭐 요새 계속 춥죠. 예, 내일은 뭐 더 춥다고 하는데 하여튼 따뜻하게 지내시고 430페이지 여러분 오늘 표입니다. 430페이지 재산세 우리의 납세 절차 이걸 볼 건데요. 430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과세표준 결정할 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처럼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그죠? 근데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가액인데 신고하는 가액이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 되는데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가액이 과세표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거나 그러면 자,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등록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요.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취득세랑 똑같이 국수, 공판법 부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한다?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 당시에 1억이었는데 등록할 당시에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뭘 과세표준한다? 1억 2천만 원을 과세표준합니다. 시험에서 한 2번 나온 것이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죠 여러분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각종 권리 등에 따라서 뭐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이제 요역지 가액, 월임대차 금액 뭐 이런 게 과세표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직 안 배웠고요.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습니까? 건당, 매 한 건당 세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6,000원,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정됩니다. 건수가 과세표준으로 표시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종량세라고 하고 자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정액세율이 정된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율은 아직 안 배웠어요. 자세히 뭐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처럼 누진세율 정되지 않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인데 또 세율이 또 다양해요. 근데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 하여튼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당 6,000원 이런 정도만 여러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같은 면세점이나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고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납부하게 한다.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지방세는 납세지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부동산 소재지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 그래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X입니다. 그 부동산 소재지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취득세처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죠 여러분들? 아이고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기간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안 배웠고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자, 그 등록면허세 특징상 아무 때나 자기가 마음 급한 사람이 와서 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않고 설정등기 돈 빌려주고 돈 떼일까봐 급한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하게 돼 있죠. 아무 때나. 자, 그 다음에 또 뭐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 떼일까봐 마음 급한 사람이 와서 하게 돼 있고 말소등기 이거 등기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빨리 와서 하게 돼 있으니까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요 신고납부를 만약에 불성실했다 그러면 가산세 중들인데 일반적인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 여러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이 있는데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뭐만 부가세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납세분자는 함께 뭘 내야 돼?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근데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자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세는 여러분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그럴 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매년 언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는 뭐든지 판단합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자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분 재산세는 계산할 때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국내 전국 아니고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도 있고요. 재산세는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현황부과니까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구경만 하지 말고 대답을 하셔야 해. 자, 복습은 여러분이 하셔야지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걸 부여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토지, 울프버스, 건축물,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아니구나 하나 빼앗았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그죠? 근데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급수배수, 도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무건축물 대상이 됩니다. 등기 등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 주택이요.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택 그러면 그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하나로 평가하고 과세할 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를 하나로 과세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보고요. 근데 상가는 과세 입장이 상가의 건물과 토지를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따로따로 평가하고 자 과세할 때도 따로따로 그래서 상가의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택에는 별장도 포함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선박관공기는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다시 재산세 대상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재산세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예를 들어서 뭐 농지, 나대지, 그 다음에 뭐 또 공장용지가 있다. 면적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눴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했습니까?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죠? 그 다음에 고불확장 골프장용 토지 같은 사치성 재산 토지는 높은 세율을 정했죠?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자, 모든 토지를 토지용 모습에 따라 나눌 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와 공장 용지는 자, 어느 용의 토지로?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낮은 세율을 정해서 분리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가평군에 어떤 사람이 A 농지도 있고 B 농지도 있다 그러면 A 농지와 B 농지 가격을 합산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A 농지 가격은 A 농지, B 농지는 B 농지 이 농지만 분리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것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얘네들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은 종합끼리 역시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나대지, 잡종지, 또 그 다음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사치성산 토지,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자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요. 요거 먼저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납기계실연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재산세는 납기계실 아니고 과세기준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런데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 변동이 있거나 그런데 자, 그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또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 종중재산인데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종중수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공부상으로는 뭐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어도 종중수임을 신고하면 종중인데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 된다고 배웠어요? 공유재산. 공유다 그러면 공유자들 상호간에 지분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이거 한 거 같은데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지분권자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로 공동 소유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냐?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아닙니다. 지분권자 학자고. 지분에 표시 없을 때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다? 그럼 50%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각각 50%씩 이 갑과 을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번 28회 시험에 출제된 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도 이행되지 않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되지 않은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죠 여러분들? 2순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상속 지분이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그렇지.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 나이 많은 제일 많은 사람이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28회 시험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도 이행되지 않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아닙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아서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니까 주된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고개를 넣으시고 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결정할 때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하냐면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자체장이 재산세 과세표는 재산가액인데 지자체장이 결정할 때 개인 소유재산과 법인 소유재산을 구별해서 과세표를 결정해요? 아니면 구별이 없어요? 구별 없이 무조건 지자체장이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그럴 때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기준 현재 시가 순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이 시가 순액에다가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 주택 같으면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여기다가 뭘 곱합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일반택이든 무조건 60% 요거 곱한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그래서 어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시가순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곱한 얼마? 7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해요.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재산세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럼 물어볼게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게 토지건축물 주택일 때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도 곱하는 거고 선박공기를 안 곱하고 그냥 시가표준액이 되고 그 다음에 세율 곱하는데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중됩니다. 지자체장이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표준세율이 달라졌는데 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드시면서 그럴 때 50% 보면 가감 조정하는데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자, 다음 연도까지 3년간, 5년간 아니라고 그랬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세율이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른데 뭐 토지, 건축물, 주택에서 뭐 토지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혹시 그거 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여러분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에 제 종소리 들으려고 종로 같은 데 나가가지고 추운데 아유 그건 20살 팔팔한 청춘일 때나 나가서 막 그러는 거지. 안 추우니까 피가 뜨거우니까 막 그러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안 나가고 집에서 TV 보는 게 상책입니다. 자 어디간에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얘기 해드렸구나.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류별로니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종합과 별도는 자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하나 적용돼.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표구간 3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직은 뭐 정확히 세율은 몰라도 돼요. 건축물은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건비, 비례세율이죠. 네. 그 다음에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위 주택으로 나누는데 별장은 몇 프로예요? 4%, 1,000분의 44%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고급 주택은 4% 세율이 적용돼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고급택은 지방세법상 살성산 요건을 갖춘 살성산인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취득할 때 중과세야지 다른 세법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급택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했나요? 한 수십 번씩 알려드릴 건데 앞으로도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최고 재산세에서 세율이 높은데 몇 프로? 5% 적용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4%,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근데 시험에서는 고급주택도 별장처럼 4%,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속여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몇 프로고? 5%고 이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어디냐면 430페이지 자 재산세 부가와 징수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43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재산세 부가징수에서 먼저 과세기준일과 납기입니다. 재산세 보유세다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27회 시험 때는 지문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이렇게 나온 지문도 있었는데 그렇게 쉬운 것도 나오나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6월 1일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재산세는 이것이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가 나오는데요.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재산세 납기는 달라지는데 이건 상식처럼 무조건 그냥 이것도 모르면서 시험장 간다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은 납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냥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건축물 7월 16일, 7월 31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주택부는 부가징수월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여러분이 한 번에 낼 걸 갖다가 자 서민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서 내는 거예요. 한 번에 낼 것을 원래 낼 것을 두 번 나눠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하게 되는데 뭐 27회 시험 때는 자,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월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아닙니다. 자,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해마다 보면 있죠? 학원별로는 아닌데 전체 저한테 배운 수강생들 중에 꼭 해마다 있죠. 작년에도 왔었고요. 한두 분씩은 꼭 저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가을 되면 저를 찾아와가지고 있죠. 교수실을 녹화합니다. 예?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또 저기 이것 좀 드세요. 그러면서 음료수 하나 내밀면서 제가요 이것 좀 봐주세요. 여름에 분명히 재산세를 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가 왔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강생들 계십니다.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갑니다, 여러분들. 주택금 재산세는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근데 다만 거기 가로 안에 보니까 산출세기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 30일까지인데 거기 가로 안에 보니까 자 주택분 재산세요. 부가징수세기요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부가 가능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표 아래 당구장 표시로 2018년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용 조정 개정 예정돼 있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 7월 달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10만 원을 뭐로 바꾼다고요? 20만 원으로 고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됐어요 이번에 지방세법이.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잖아요. 뭐 이제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20만 원까지는 뭐 부담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20만 원 이하인데 20만 원까지 20만 원 이하일 때 요거 두 번 나눠 징수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징수합니다. 그래서 요거 주택분 재산세 자 징수할세기 요거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한 번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요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만 원에서 얼마로? 20만 원으로 바뀐 거.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두 번 나온 게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토지분 재산세 자 산출세액이 20만 원인 경우에 납기를 조례가 정부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X예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예? 아니지. 20만 원은 맞고 이제 20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뭐 때문에 한 번에? 아니 그건 맞고 한 번에 징수할 수 있고. 뭐가 틀렸어요? 제가 토지분이라고 그랬죠? 토지분 재산세는 자 부가징수세액이 20만 원이더라도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항상 이 지문이 토지를 말하고 있는 지문인지 건축물을 말하고 있는 지문인지 주택을 말하고 있는 지문인지를 항상 잘 봐야 돼요. 그걸 슬쩍 바꿔놓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수십 번씩은 제가 계속 재산세, 종부세 문제 풀 때는 지문이 토지를 말하냐, 건축을 말하냐, 주택 말하냐를 잘 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시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 이제 금방 본 거잖아요. 자,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요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언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하고 토지분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주택분 부가징수세액이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자 산출한세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요거 이제 10만 원에서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20만 원으로 바뀐 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수시부가 봅니다. 시장군수는 과세상의 누락위법 착오로 인해서 임의 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그냥 나온 적이 한 두어 번 있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요, 무슨 얘기냐면, 뭐, 수시부과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방세 세무 공무원이, 자, 지자체 세무 공무원이,
고지서를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려고 컴퓨터로 출력해가지고 책상에다 쌓아놨었는데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휙 해서 고지서 한 장이 책상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모르고 나머지만 다 보냈어요.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볼펜 굴리기를 하다가 볼펜이 툭 떨어져가지고 볼펜을 주려고 했더니 여기 또 뭐가 떨어져 있네. 그래서 봤더니 재산세 고지서가 떨어져 있어요. 그거 바로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하여튼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를 봅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물건 소재지.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예전 시험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 X요? X입니다. 주택 소재지. 이렇게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토지가 있으면 노원구에 있는 토지는 노원구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토지 소재지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3번 징수 절차를 봅니다. 다 지금 중요한 것들 보고 있습니다. 보통징수입니다. 재산세는 관할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즉 고지서를 통해서 부과징수합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로 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사지 송론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보고서 우리 집 재산세는 내가 세법 공부했으니까 올해부터는 내가 계산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동그라미 2번이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밑줄입니다. 아까 납기 같은 것은 과세기준일 납기 이런 건 상식처럼 여러분 내가 줄을 그란말 안 해도 당연히 중요 표시해놓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고 요거 밑줄입니다. 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밑줄이요. 430페이지 맨 아래 재산세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야지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납기 개시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X입니다. 5일 전까지 발급이고요. 431페이지로 갑니다. 양가로 2번 병기되는 조세와 부가세. 병기니까 나란히 기록하는 거죠. 적는 거. 자, 무슨 얘기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부과하는 목적세였었고, 목적세였고, 특정 자원에 대한 것과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나눠지는데 재산세가 나오는 곳이면 항상 같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재산세 나면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할 때 얘 재산세처럼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고 보통징수로 징수해요. 납기도 재산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 따라가요. 그럴 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줄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재산세 여러분 고지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내라고 돼 있어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요. 자, 이렇게 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자,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둘 다 보통징수하고 납기가 같은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2장 만들어서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나란히 적어서요.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 그러면 병기세목 뭐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입니다.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서 재산세 부과에 과세한다며 줄이요. 그래서 재산세 부과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의 20%니까 재산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자, 재산세 부과세 암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재진이.
사람 이름으로요. 재진이. 재산세는 자, 부가세목이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20%로.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목 어떻게 외우냐?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이 20% 부과됩니다. 사람 이름으로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목 어떻게 암기하느냐?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이 20% 부과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재진이.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을 봅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한 천몇백 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인데요. 미출입니다. 이건 상식처럼 알고 써야죠. 이런 것도 다. 재산세 고유소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은 이해 아니에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미출이고.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한 거예요. 저축은에서. 재산세 고유소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세부담 상한이에요. 이거는 세금 부담의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보세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세금 부담의 그 상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전년도 낸 세금에 올해는 일정한 상한을 두고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많이 이렇게 끝도 없이 내는 게 아니라 전년도 낸 것에 일정한 상한을 두고 있는데 세부담 상한이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흔히 간접세 있잖아요. 직접세와 간접세의 의의를 조세총론에서 배웠어요. 자, 간접세라는 것은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불일치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 같은 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람이 내잖아요. 거래 징수한다고 하는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가요. 공급받는 사람한테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재화나 용역 이런 거 서비스를 뭐 상품을 구입하고서 카드로 쫙 긁고서 보면은 그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부담하잖아요. 자, 그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가가치세나 주세 같은 술에 대한 주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접세들은 대개 어떤 특징이냐면 조세 저항의 정도가 낮아요.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저희도 제가 그날 1차로 이제 어떤 술집 이제서 음식하고 술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같이 이제 모임을 하고 1차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1차는 제가 모임할 때 5명이까지는 제가 항상 그게 어떤 모임을 가는데 처음부터 5명이든 나중에 3차까지 갔는데 5명이든 5명까지는 남으면 제가 항상 계산을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명이 넘으면 n분의 1로 해요. 그래서 그냥 그날 먹은 거 n분의 1로 해서 각출해 가지고 비용을 이제 경비를 충당하는데 1차 이제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2차를 또 노래방을 갔어요. 그래서 노래방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방 끝나면서 제가 3차 이제 한 11시인가 좀 넘어가지고요. 제가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급하신 분들은 먼저 갔고, 한 11시 그 반까지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맥주를 입가심하고 가려고, 이제 그 3차는 일단 제가 사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부분 다 가고 시간이 늦었으니까 대부분 가고 한 대여섯 명 정도 남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0몇 명이 하나도 안 가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맥주집도 호프집을 간 게 아니라 세계 맥주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갔어요. 병맥주.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 이제 좀 한 1시 반인가 막 돼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고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저 병이 어떻게 보니까 엄청 많이 쌓여 있더라고 병이. 근데 그 저 수강생분들이 이제 우리 오시는 카페 그날 오신 분들이 저 이제 그 뭐 회장도 뽑고 28회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았었는데 그분들이 아유 교수님 됐다고 저희들이 해소할 거니까 걱정을 마시고 그랬는데 제가 말을 뱉어놨잖아요. 내가 쏜다고 남자가 말을 뱉어놓고서 그렇다고 해서 그 술병을 보고서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됐다고 내가 하고서 그냥 내려고 하는 걸 갖다가 손 뿌리치고 하여튼 제가 냈어요. 나중에 이렇게 그 매출 전표를 보니까 있죠. 19만 8천 뭐 몇백원인가 나왔더라고. 아 진짜
정말 그냥 호프집을 갈 걸 세기맥주를 가가지고 그래서 한 대명만 남을 줄 알았더니 다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또 나왔는데 한 10몇 명 중에서 저하고 다른 분만 간다고 하고 나머지는 또 그중에 또 주부 수강생의 신랑분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신랑분이 또 늦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또 4차 가자, 우리 부부가 쏜다 그래가지고 또들 가는데 다들 안 가고 거기 다 우르르 따라가더라고요. 또 그리고서도 모르겠어, 나는 왔으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보세요. 그러면 거기도 보니까 저 카드 매출 전표 보면 그 부가치세 그거 우리가 부담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들이 그 세기맥주 술을 먹고 막 그러면서 맥주 막 마시면서 있죠. 한 병 마시고 막 그럴 때마다 내가 부가세를 얼마나 오늘 부담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술 먹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술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먹죠. 저도 그냥 이제 5명 남는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술값이 좀 나오긴 나왔네. 그러면서 같이 뭐 내가 부가세를 얼마나 부담했냐, 부가세를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간접세는, 그리고 또 술에 대해서는 주세가 붙어 있는데 주세도 똑같아요. 그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술 먹은 저희들이 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내가 부가세를 얼마나 부담하고 주세는 얼마나 부담했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간접세는 조세 저항의 정도가 낮은데 직접세 있잖아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자가 1차는 직접세잖아요. 직접세의 특징은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욕을 해요. 자, 취득세, 소득세 이런 거 인상돼 보세요. 사람들이 막 욕하지. 근데 취득세는 세율이 인상됐어요. 욕은 하지만 그래도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져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욕은 하지만 좀 누그러져요. 사람들이 진짜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 보유세예요. 가만히 있는데 매년은 그냥 꼬박꼬박 세금 내라고 하니까 전년도보다 조금만 올라도 더 내도 사람들이 막 비교해가지고 이런 하면서 욕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유세에 있어서는 그 세금 부담의 상한을 두고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주로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에 있는 거예요. 재산세, 그리고 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보유세 이렇게 세부담 상한선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세한 그 기준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고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선, 말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금들이 허용되는지만 알고 갑니다. 보유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친구,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자세한 기준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요. 자, 그래서 세부담 상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년도에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냈는데 올해 그 똑같은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19만 3천 원 계산됐어요. 그러면 토지는 전년도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해요. 그래가지고 전년도세액 10만 원에 150%니까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도 얼마만 납부해? 15만 원만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자, 요 정도 말뜻만 알고 허용되는 세목 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의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28회 시험에서 재산세 물납이 시험에 나왔어요. 물납이 재산세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독립한 문제로 물납에 관한 게 나왔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면 제가 그 강조 드린 내용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으로 무난히 풀 수 있었던 그런 재산세 물납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총론에서 첫날 말씀드렸는데,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봐라, 싹 다. 그럼 뭐 하나만 골라야 돼?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세한 물납과 분할납부의 그 기준에 관한 거 잠깐 쉬었다가요. 자,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